급동이 마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명절 때 차 막힐 때 그러잖아요. 맞아, 차 막히면 이제 미쳐버리잖아요. 차 안에서 화장실도 없는데 휴게소는 아직도 멀었고. 네. 여성분들은 명절 때는 휴게소마다 가서 소변 보는 게 좋아. 대변이 문제야, 맞아요. 대변이. 엉덩이 근육으로 이걸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엉덩이 골반 근육으로 기저골반 근육으로 잡아주는 거가 허벅지를 꼬는 거예요. 다리를 꼰다라고 잘못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허벅지를 꼬는 거예요. 허벅지를 꼰다. 자, 허벅지를 꼬고 이게 항문관이고 이게 직장관이면 이 직장관이 항문관 사이에 이게 앞쪽이에요. 그때 앞쪽에서 치골직장관 이렇게 끈으로 잡고 있어요. 개목걸이 같이 잡고 있고 항문하고 직장각이 딱 이 직장각이라는 데 접어져서 이 위에 창자들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딱 누르고 이거 잡아다니니까 접어지잖아요. 네. 그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설령 방귀 뀌려고도 방귀가 안 나와. 이게 이 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펴줘야 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근데 급동이 되는 경우는 이미 똥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각을 어찌 돼요? 각을 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만들어주려면 있어서 상체가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지. 그 상체를 뒤로 하고 이걸 내고 이 똥꼬를 잡아줘야 되니까 허벅지를 꼬고. 그래서 허벅지를 꼬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거. 아, 허벅지를 꼬고 뒤로 젖혀요? 그쵸. 이제 여기 상태에서 이제 벨트를 풀고 안전벨트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허리 바지 벨트를 풀는 거예요. 바지 벨트를 풀어서 복압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무릎을 꼬는 게 아니라 여기를 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허벅지를 꼬고 허벅지를 꼬면 어떤 자세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네. 그렇지. 일어나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를 옆으로 봐야 돼. 허벅지를 꼬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를 만지면 여기가 단단해. 근육이. 자, 근육이 단단하게 지금 말랑말랑하죠? 네. 근데 이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 허리가 뒤로 젖히잖아요. 뒤로 젖혀 이렇게. 뒤치면은 엉덩이가 힘을 안 주는데 엉덩이가 단단해져. 이게 위관략근이 조이는 걸 더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관략근을 풀어요, 이제. 자, 방구 껴봐요. 뭐 막힌 것 같지 않아요? 똥꼬가 막힌 것 같지 않냐고. 여기를 내민다는 표현보다도 여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항문을 집어넣어. 그래서 배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관략근을 풀었는데도 안 나와. 여기 똥 싸보세요, 한번. 뭐 딱 막히죠? 그 여기가 단단해져요. 근데 이렇게 나고 똥이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여기서 잠깐 위관략근을 쉬는 거예요. 쉬었다가 다시 위관략근 조이는 거죠. 왜냐하면 똥을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구멍을 막는 거지 똥을 올려보내는 역할은 못하기 때문에 위관략근을 쪼여서 똥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쪼여서 올려보내고 좀 쉬게 해주고 또 똥을 올려서 올려보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올려보내고 하면서 그런 똥을 30분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30분이나요? 30분이어도 어느 정도 그래서 충분한 그 여유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방귀를 참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네요? 방귀를 참을 수가 없어요. 방귀는 저절로 나가는데. 못 참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음식 중에서도 유독 이렇게 먹으면은 화장실을 바로 가게 되더라. 자극성을 먹거나 찬 걸 먹는 경우. 찬 거. 또는 장에 팽만을 일으키는 공기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극성을 먹는 경우에 장 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고추, 후추, 겨자, 카레, 코코아, 커피 이런 자극적인 것을 먹었을 경우는 장 운동이 빨라져서 급동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하다 보면은 뭐 방송 출연을 앞뒀거나 또는 행사 또는 시험을 앞뒀거나 면접을 앞둔 경우 또는 데이트를 앞뒀을 때 그럴 경우는 24시간 이전 그 시간 그 이전에는 상관없지만 그 사이에는 그런 걸 피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시간에 크리티컬 타임에 내가 긴박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운동 빠르게 하는 거가 차가운 음식, 신맛 나는 음식. 근데 이제 냉커피를 마셨다. 커피와 차가운 거 두 개를 합친 거죠. 네네. 즉방이죠. 냉커피가 변비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긴박한 변이감을 일으킬 수가 있다. 오히려 그걸 아니까 급동을 쌓으려고 일부러 먹기도 하거든요. 그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하게 되면은 자꾸 장을 쥐어 짜잖아요. 그 장 점막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용종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하재를 먹어서 변비약을 자꾸 반복해서 먹게 돼서 설사통을 자꾸 유도한다. 이런 것은 안 좋은 거죠. 애 공부시키려고 장탄 횟줄을 때리면 처음에는 말을 듣죠. 나중에 어찌 돼요? 장탄지가 굳은 살이 생겨서 안 아프면 애 공부 안 해요. 만화책 봐. 왜? 뭐 엄마 오면은 뭐 5대 맞지 뭐. 오늘 10대 때리려나?
근데 맞아도 이제 공인살이 안 아프니까 맞을 때만 막 울고 막 하다가 딱 안 아프니까 헤 갖고 와서 또 만화책 보고 공부 안 하죠. 자극성 하재도 그래요. 장점막이 처음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반복에 노출되면은 둔해져서 자극에 반응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자극성 하재 같은 거 자주 벗게 되면은 오히려 변비가 악화되는 수도 있겠다. 거기에 자극을 안 하는데 음식 정도 부드러운 거 지나가도 알겠어요? 그냥 졸고 있지? 그러면은 뭐 음식이 왔나? 아무것도 안 온 것 같은데. 얼죽아란 말 들어보셨죠?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에도 이제 젊은 층에서 그렇게 아이스 커피를 겨울에도 많이 드시거든요. 젊은 층은 장감막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장 혈액순이 아주 좋아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 정도 마셔봤자 입에서 달궈지고 식도 넘어가면서 데워지고 위에서 데펴지고 그래서 장에 도착할 때는 아이스가 아니라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니까 장에 영향을 못 주죠. 그럼 젊은 층은 상관이 없네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활동기는 얼음을 바삭바삭 깨무는 것도 큰 영향을 안 주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안쪽에 내장이 적잖아요. 용적이 적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면 위가 차갑잖아요. 위 차가움이 장까지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차가워. 맞아요. 그래, 그래서 뭐 배 전체가 차가워서 장 운동에 안 좋은 영향도 주고 소화불량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따뜻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오히려 나은데 카페인의 효과를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담즙에 의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은 담즙에 의해서 지방이 물에 녹는 작은 마이셀을 형성시키고 담즙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기름등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화가 덜 되기 때문에 대장에 가서 이렇게 부패가 되잖아요. 부패가 되면서 가스도 발생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박테리아에서 뭐 이렇게 부패되고 막 그러면서 쭉 흐물흐물은 똥으로 돼서 쌌을 때 이게 어찌 돼요? 지방 설사를 돼. 부드득 싸게 되죠. 배가 막 부글부글 끓고 꼭 물이 많아가지고 물설사, 장님에서 설사하는 것처럼 부드득 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설사를 했지? 배는 안 아픈데 갑자기 설사를 한바탕 막 축축 쏟았네. 그거 보니까 노란색으로 물에 둥둥 떴어. 일단 노란색이기 때문에 건강한 똥이고 물에 둥둥 떴네. 내가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변부터 정상변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쌈 종류 같은 거 공기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음식 속에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많기 때문에 공기가 빵빵하게 막 지나가기 때문에 마치 가스 관장한 것처럼 배가 빵빵하다가 막 방음기 들고 팍팍팍팍 쌈 싸먹는 게요? 공기를 많이 먹었을 경우에 쌈 싸먹고 맥주 먹고 그 다음에 음료수로 콜라를 마셨다. 다 공기만 먹었잖아요. 막 천둥 치듯이 막 가서 배라고 변기 깨지라고 막 폭파하는 소리가 나면서 쌌는데 변기 온통 똥 천지에 막 들고 똥이 막 변기에 나올 때 반드시 변기 청소가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물속에 가라앉은 적은 별로 없다. 이런 경우는 내가 공기를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쌈 먹을 때 맥주하고 콜라나 이런 탄산음료를 좀 피해. 그래서 이제 팁을 주면은 고기는 좀 오려내고 좀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추 같은 거 야채를 싸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먹고 식후에 반드시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셔서 음식과 음식 사이에 물로 채우고 공기가 쭉 올라오게 되면 위에 윗부분에 기저부라고 있는데 펀더스 이 기저부에 가스가 차 있다가 이렇게 트름으로 이렇게 내보낸다. 이렇게 트름으로 내보내면은 공기를 빼고 이제 소화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천둥배랑 똥을 안 싸게 되는 거죠. 보통 삼겹살집 가서 그래도 몸에 좋게 먹는다고 쌈 싸먹고 뭐 싸먹으면 괜찮아 이러면서 또 항상 술은 뭐 맥주를 이렇게 겉들어서 아니면 술을 안 드신 분들은 콜라라도 시켜가지고 꼭 그렇게 맞춰서 먹는데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한 분이야 상관없겠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아무래도 장 건강에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구워 먹는 고기가 맛있잖아요. 맞아요. 되도록이면 기름이 적은 고기, 소고기는 샤브샤브, 돼지는 장조림, 닭고기는 가슴살. 오늘 삼겹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가위질하면 기름기가 안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구우면은 고기는 색이 변하고 지방은 흰색이기 때문에 네네네. 고기와 지방이 딱 부으면 되잖아요. 그때 지방은 오려내고 침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상치를 넣고 된장을 넣고 싸먹잖아요. 근데 마늘은 매번 싸먹을 때 넣지 말고 두세 번에 한 번 정도 마늘 넣어서 먹는 게 좋고. 왜요? 그 마늘도 굉장히 위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근데 마늘이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에 또 촉매 역할도 해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마늘도 괜찮아요. 65도 이상 끓인 마늘, 이게 아주 태워버린 마늘이나 끓여버린 마늘은 또 그런 성분이 파기가 돼. 그러니까 생마늘이면 또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너무 독하기 때문에 독한 걸 제거해야겠다. 그러면 중탕.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기름에 넣어가지고 마늘 구워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65도 이하 정도에서 살짝 데핀 겨. 그러면 이제 톡 쏘는 맛은 적고 그런 촉매 기능은 살고 그렇게 해서 위에 자극을 적게 하는 범위 내에서 먹되 꾹꾹 먹고 그 다음에 하나 싸먹고 따뜻한 물 한 컵 마셔서 트름으로 공기를 내보내고 이걸 식사를 다 하고 마지막에 디저트로 과일을 먹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고기 먹으면서 과일을 하나씩 깨물어 먹는 것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과당은 바로 당이 없어지는데 탄수화물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서 분해 되고 나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항상 과일을 곁들여서 과일을 하나씩 깨물어 먹어가면서 고기를 먹으면 훨씬 더 좋고 그래서 고기를 싸서 상추 싸서 된장 넣고 해서 여기서 꾹꾹 깨 먹었다 딱 먹었어. 그러면은 과일 하나 꽉 씹어서 먹고 그다음 따뜻한 물 한 모금 딱 마셔. 트름 한번 딱 보내. 여기까지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가 몸을 위해서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좀 낯선 환경에 가면 유독 더 변비가 심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행을 다니면은 혼자 가든 누구 가든 단체로 가든 가끔 변비가 온단 말이죠. 여행 다니면서 막 허겁지겁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비를 호소하지 않아. 근데 깨질깨질 먹고 그냥 빵이나 다 먹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소식한 데다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근육세포가 계속 물을 쓰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면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호흡하던 사람이 막 활동하면 이렇게 호흡수가 거의 1.5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돼. 호흡수가 1분에 한 15, 16개 정도 해야 되는데 호흡수가 20에서 25로 증가를 하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김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보통 평온 상태에서는 입김으로 나가는 것이 하루에 하루 종일 날아가는 것이 800cc에서 1리터 정도 입김으로 날아가는데 한 1500cc가 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8, 9배. 그러니까 평소에 그 2배 가까이 물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물병을 500짜리를 오전에 한 병을 다 먹고 오후에 한 병을 다 먹을 정도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다. 왜냐면 또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불편해서 오히려 안 먹거든요. 네. 그리고 또 목이 탈 때 어디 물이 있다고 거기서 되게 한두 모금 맞아요. 휴대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먹을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먹는 거 적고 수분 부족하고 그러면 당연히 결론적으로 우리 학문이 겪어야 되는 고통은 뭐예요? 변비죠. 물을 많이 드시고 소식을 하더라도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아니면 좀 잘 먹어주는 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안 좋은 거가 계란이야, 계란. 계란은 10개를 먹어도 똥으로 나오는 양은 0이에요, 0. 다 흡수돼버리는 완전식품이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똥이 얼마 나와요? 0. 조금. 똥이 이제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과일이야, 과일. 그래서 우리가 섬유를 많이 먹어야 똥을 잘 싼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섬유는 부드러운 섬유를 말하는 거예요. 거친 섬유를 먹으면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거친 섬유의 대표적인 것이 시래기, 말린 시래기, 그다음에 소금에 절인 거, 김치, 삐라클 이런 것들. 이거는 거친 섬유에 들어가. 근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과일이다. 유독 바다. 더 장에 좋은 그런 과일이 있나요? 신맛 나는 과일이면 제일 좋죠. 신맛 나는 거? 이제 수분이 많은 거, 그다음에 맛을 이렇게 치다. 신맛 나는 거. 그것이 이제 장 운동도 빠르게 하고 수분도 많고. 그냥 과당 바로 칼로리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당은 당에 있는 거고. 그런 게 좋죠. 또 이제 잘 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도 자라오면서 잘 싸는 거, 또 이걸 뒤처리를 잘하는 거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똥을 싸는 거 아까 제가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이걸 펴는 게 중요해요. 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똥을 쌀 때 항문에 힘을 준다는 그 힘을 주기 자체가 이 계목걸이 고리 있잖아요. 이 고리가 느슨해져요. 그 다음에 이 회음부 항문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펼쳐지려면 이게 내려가고 이게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음부는 내리고 상체는 앞쪽으로. 그럼 이게 펼쳐지잖아요. 반대네요. 아까 참을 때는 몸을 뒤로 젖혔다면은 그렇죠. 이제는 이걸 풀어줘야 되니까 앞으로 숙여야지만이 이게 더 잘 나온다는 거죠. 상체는 앞으로 숙이고 앞으로 숙이고 회음부는 내리고 회음부를 내리려면은 배꼽을 앞쪽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똥 싸는 자세는 제가 또 보여주면은 무릎을 나란히 상태에서 왼쪽 45도, 오른쪽 45도, 90도 이상 이렇게 벌려주고, 네. 배가 나오신 분은 더 벌려줘야 되겠지. 벌려주고, 이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를 무릎에 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네. 이렇게 무릎에 대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어요. 이게 이제 회음부, 똥꼬를 밑으로 변기 속에 집어 넣는 거예요. 배꼽을 앞으로 내면 골반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팔찌 끼고, 이렇게 안 끼면 허리에 힘 들어가요. 허리에 힘 들어가면 똥 싸고 나서 허리 아프니까 팔찌 끼고. 그러면 상체가 이제 무릎에 지탱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 피가 몰리면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고개 들고. 이러고 있는데 똥이 안 나오면은 그거는 변비야. 자, 여기에서 배꼽과 똥꼬 사이에 회음부를 변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면은 발 앞꿈치가 찔끔찔끔 힘이 들어가.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똥 싸는 거예요. 그래서 끙 하고 힘 주지 말고 잠깐 쉬고 그러다가 항문을 또 쪼였다가 다시 항문을 내리면서 하고 항문을 쪼여서 올렸다가 다시 항문을 내리면서 하고 다시 쪼여서 올리고 이거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항문을 올렸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면 어느 순간 똥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을 대개는 15초에 30초 정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똥이 나오기 시작해서 1, 2부에만 다 싼다. 그래서 우리가 3부에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원장님은 항상 이런 자세를 취하고 볼일을 보시겠네요? 저는 항상 변을 볼 때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변을 봅니다. 이렇게 3분을 취했는데 똥이 안 나온다. 우리가 직장에 똥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인데 직장 화장실에서 똥을 싸면은 직장에서 똥이 바로 떨어지는 거죠. 15초에서 30초 내에 떨어진다. 근데 나올 게 없다. 가짜 똥이다. 이런 경우는 벌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똥이 아닌데 그 신경이 자극을 받는 경우 있어요. 안쪽에 치질덩어리가 그걸 누르거나 암덩어리가 누르거나 또는 관략근이 약해서 이완이 되면은 위에 점막들이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 밀고 내려온 점막들이 그걸 눌러서 아직 항문 밖으로는 안 나왔지만 항문관 입구 거기에서 눌려서 똥마름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가짜 똥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힘을 줘도 안 나오겠죠. 3분이 되면은 이제 일어나는 게 좋다. 보통은 그 자세를 그렇게 할 생각 안 하고 배를 막 눌렀었거든요. 네. 배를 막 이제 자극을 주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아까 복압이 올라가면 어찌 된다고 그랬어요? 항문에 압력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냥 복압이 올라가면은 돌덩어리 단단한 그 항문도 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압이 아니라 밑에 회음부, 밑에 힘을 주는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밑에 힘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벨트 했잖아요. 벨트 아랫부분에 힘이 들어가게.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벨트 아랫부분만 힘이 들어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쌌으면 닦아야죠. 네, 처리하는 거. 네, 닦는 거는 우리가 보통 똥을 닦을 때 이렇게 닦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닦으면은 똥이 좌우로 범벅도가 되는 거예요. 범벅도가 되면 앞쪽으로 가면 성기 부분에 묻고 뒤로 가면 꼬리끼 부분에 묻어가지고 나중에 일어나 돌아다닐 때 여기가 근질근질해요. 곰팡이가 살고 똥 세균이 번식해서 특히 이게 똥물이 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질염, 냉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비벼 닦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밀가루가 방에 떨어지는데 닦으면 이렇게 하면 이리 밀리고 이렇게 하면 이리 밀리고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밀가루 이렇게 집어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똑같이 똥도 양쪽에 산이 있잖아요. 앞뒤로 계곡으로 이렇게 집어내. 그래서 휴지를 깨끗한 면을 접어서 또 집어내고 또 깨끗한 면을 집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서너 번 집어내면 더 이상 휴지를 접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똥꼬 도장을 찍는 거예요. 뭐가 묻어있네? 그럼 버리고 또 다시 깨끗한 휴지로 또 이렇게 집어내. 접고 또 집고 접고 집어서 똥꼬 도장을 찍어서 묻는 게 없네. 그러면 뒤처리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야 앞에 성기 부분에도 변오물이 안 가고 이 꼬리뼈 부분도 변오물이 안 가서 가려움증이 적다. 대변 보고 샤워를 씻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샤워를 할 수 없을 때 비데를 사용하는데 비데를 사용할 때는 수압을 아주 낮게. 낮게요? 네, 아주 낮게 해서 항문을 헹궈내는 식으로만 해야 돼요. 만약에 강하게 해서 항문 속으로 물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눈에는 눈물샘, 입에는 침샘이 있듯이 항문에도 항문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공 똥물이 생기게 되면 그 항문샘으로 똥물이 들어가요. 그럼 평상시에는 면역세포의 면역 기능에 의해서 그 세균들을 처리하지만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졌다. 과로, 스트레스, 밤샘 작업, 술, 담배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피로감 같은 경우로 인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균이 서식하게 되면 농양이 생겨요. 그 농양이 피부 쪽으로 밀고 나서 터지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문 속으로 관략근 뚫고 물이 들어가지 않게 수압을 낮게 해야 된다. 또 물을 세게 관장하기 위해서 막 물을 집어넣고 이게 반복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감각에 자극을 줘서 아 내가 똥 마렸구나. 그러면 똥 마르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항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항문이 자꾸 열리다 보니까 관략근이 약해져서 이제 항문에 뭐 자극만 좀 싹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자에 좀 앉아있거나 좀 걸어가면서 항문이 근질근질해서 자극을 받거나 그러면은 열려갖고 똥물이 새나올 수가 있다. 관략근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을 세게 해서 쓰지 않으면은 비데 써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닦을 때가 문제죠. 비데를 쓰고 나서는 물로 헹궈냈기 때문에 물을 닦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휴지를 이렇게 대면 어떻게 돼요? 물에 휴지가 녹아가지고 똥꼬에 휴지가 달라붙어요. 휴지는 나무가루잖아요. 펄프.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루를 항문에다가 자득 모래를 끼얹처럼 나무가루를 항문에다 자득 묻혀놓은 건 똑같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살균들이 달라붙어서 가려움증을 가지고 자꾸 비벼주면 미끌미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윤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손상이 될 수 있다.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은 바이러스 감염돼서 헤르페스 감염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 요즘에는 항문에 대상포진 걸리는 도 많이 와요. 이게 휴지를 닦아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게 쭈르륵 쓰면은 쭈르륵 떤방 이렇게 물소리가 줄어들다가 나중에 떤방 떨어지고 물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때까지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근데 물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물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휴지를 12겹 이상 되게 접어서 꾹꾹 누르잖아요. 뚝 누르면은 물이 스며들어. 그래서 한 5초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르면은 물이 이렇게 밖에 화장지까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 겉에 화장지에 묻은 물까지 위로 빨려가기 때문에 이 화장지가 조금 힘이 생겨서 떼낼 때 항문에 안 묻고 휴지가 떨어져 나온다.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항문에 반드시 이제 효윤부 크림 이렇게 발라주면은 효윤부 관리가 잘 되고 항문 주변도 관리가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 변에서 오는 곰팡이에서 여러 가지 세균에서 감염이나 가려움증, 냄새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 효윤부 크림 있잖아요. 항문에다 이렇게 발라놓고 똥을 싸잖아요. 대면 보기 전에요? 네. 보기 전에 이렇게 발라놓고 똥을 싸면은 똥이 피부에 붙는 게 아니라 그 오일링 디펜스 위에 똥이 붙잖아요. 그때 밑에 물이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다 씻겨 나가버리는 거야. 똥이 붙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끌미끌할 때 똥이 살짝 얹어져 있는 거예요. 묻어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이 살짝만 닿아도 다 씻겨 나가지. 그냥 비데를 잠깐만 써도 휴지 되면은 똥이 하나도 안 묻어있어.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오히려 그 크림 냄새만 나게 되죠. 강하게 이렇게 쏴줘야지 더 청결하게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그게 오히려 이제 양치질 할 때 세게 문지르면 더 이빨 피나. 사이사이가 잘 나오겠잖아. 확 문질러서 피나지. 그 이빨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고 막 서로 씨름하듯이 양치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